사실 학우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 이 화력이 꺼질 수 있다, 이런 관심이 꺼질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학우분들께서 계속해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가톨릭 대학교면 더 이런 사랑이라는 게 더 잘 보이는, 밖에서도 더더욱 잘 보이는 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잘 안 보여요. 사실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난 5월 10일 익명의 가톨릭 대학교 학생들이 대자보 90장을 학교 여러 곳에 붙였습니다. 코로나 시기부터 쌓여온 학교 행정에 대한 불만과 학교 측과의 소통의 부재가 26년 입시 계획안의 공개를 기점으로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자보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학교의 각 전공 학생들이 전공 수업을 원활히 수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시설 관련 문제도 있었고 입시 제도 관련 이슈도 이렇게 학생들이 문제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학교와 대화를 할 기회를 만드는 데는 사실 대자보가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자보 붙은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대자보로 인해서 학생들의 의견에 힘이 더 실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대학 본부 측까지 전달되면서 간담회, 정문위란 개선 등의 결과로도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대자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대자보 시위 이후 총학은 가톨릭대 입학처정과 빠르게 면담을 시행하였고, 면담 결과를 SNS에 올려 학생들에게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총학생회는 특정학과 쏠림 현상과 자유전공 학과 학생들의 소속감 저하 문제, 그리고 모집 방식 중 정시 모집 성적 반영 비율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은 학생들을 만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저희 캐치쿡은 수소문 끝에 대자보 시위를 이끌었던 관계자분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자보 시위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제가 그 26년도 입결 때문에 그게 에타에서 화두가 되었는데요. 그걸 기점으로 이제 각 과나 학생들의 불만이 나와서 이제 대자보 시위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대자보 시위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좀 저희 팀이 인원이 더 생겨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역할을 나눠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박용단 방에서 대자보가 3개 정도를 작성을 해서 이번 주 내로 이제 부착할 예정입니다. 학교가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의 시위를 계획할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근조 하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나서서 이제 피켓 들고 시위 같은 것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겠어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거나 혹은 또 이제 간담회 때 많은 학우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대자보나 하한 이렇게 그런 시위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해서 일단 학우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일이 커진 만큼 좀 책임감도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순대를 맡은 한은 좀 잘 끌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2년 만에 재결성된 총학생회 파도의 입장 발표와 그들의 대응 방식에도 학생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학교의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재학생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번 모집 정원이랑 모집 방식이 변경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약간 예상되는 특정 학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자유전공을 모집하기 이전에도 계열생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학과 쏠림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전공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더욱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외국에서는 자유전공을 먼저 시행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나중에 선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도입이 늦은 만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특정 학과 쏠림 현상도 있기 전에 사실 저희 학교 내에서도 이미 저희 특히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 같은 특정 분야의 특정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미컴뿐만 아니라 특히 컴퓨터공학과 친구들도 자기네 수업에 대해서 너무 보장을 받지 못한다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특히 저도 역시 저의 경험상 저도 제 전공기초 수업을 제가 잡지에 붙어서 1학년 때 이제 그래서 저도 제 계절 학교를 들었어야 했는데 이런 점에서 해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게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유전공학과 학생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소속감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유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학년 때 각자의 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각자 듣는 수업도 다르고 당연히 이제 소속감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자유전공학과생으로서의 소속감 말고도 자유전공학과 학생들이 각자의 과로 진출했을 때 발생하는 소속감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이제 자유전공학과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본인이 지망하는 과 행사나 아니면 각종 활동에 걸림돌 없이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정시 모집 성적 반영 교육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찌됐든 이번 정시 제도가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건 되게 좀 우리 학교의 레벨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교직원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교가 레벨이 낮아지길 원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드시진 않았을 거고, 당연히 우리 학교 레벨이 높아지길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굉장히 아쉬운 점은 되게 좀 큰 변화잖아요. 이게 엄청 오랜 기간 전부터 이걸 계획을 했겠죠. 근데 이거를 내기 전까지 우리 학생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이제 낸 다음에 학생들이 그때서야 학생들한테 알려준 점,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로도 사실 이 학교에 이미 들어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갑자기 하게 되면 그 전에 완화되기 전에 기준으로 들어왔던 학생들은 그 학생들의 노력은 대체 뭐가 될 것이며, 또 학교에 어떻게 보면 이상이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 학생들의 수준 저하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 역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 점을 학교가 좀 제대로 바로 고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총학은 긴급 간담회를 요구하였고, 5월 14일 화요일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약 7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입학처장, 교무처장 등 교무위원회에 많은 처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학우들의 동의를 얻어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긴급 간담회를 경험해본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 학교에서 준비해준 자료를 봤을 때 그 총학생에서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의 대표나 이렇게 학교 교수로 오신 분들이 너무 학생들에게 하면 안 되는 무리한 말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무엇을 위한 간담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답했고요. 간담회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한다면 참석할 의향도 있고요. 그때는 뭔가 더 준비된 답변을 들고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간담회가 앞으로도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이기에 조금 어설픈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간담회가 많이 이루어져서 더 나은 학교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간담회를 계기로 총 학생의 파도가 앞으로 가지게 될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저희 캐치국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32대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장 정재민입니다.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18학번입니다. 일단은 입학처장님과 이제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조금은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와서 이제 학우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점을 인지를 했고요. 실제로 학우분들께서 반응이 이제 좋은 편도 아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학우분들께서 직접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입장문을 내고 이제 월요일 중에 공문을 발송을 하고 화요일 중에 그렇게 좀 급박하게 간담회가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정 부분의 성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좀
작은 사안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금방금방 이제 변경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교원 충원이나 이제 입시 반영 비율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확답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전달받지는 못한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우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5월 20일에 진행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그러니까 논의 테이블이 아직 깨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학우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스텝이 시위나 화환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자보를 계속해서 붙인다든지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협상 테이블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총장 간담회나 아니면 협의체 구성 등을 이제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런 저희 추가 대응이 좀 학교 측의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에 막힌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좀 저희도 어떤 행동을 보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 사건이 촉발된 것 자체가 저희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금액이 모금되었고 또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중요한 점은 저희는 이제 공식적인 기구이다 보니까 해당 에브리타임이나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여있는 금액들이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부탁을 드리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의 협조 정도는 요청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정도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우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 이 화력이 꺼질 수 있다, 이런 관심이 꺼질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꾸준히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들여다보고 또 하나의 주체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변화라는 것이 상당히 잠깐의 변화, 보여주기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학우분들께서 계속해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당부이자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로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학교와 계속해서 소통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캐치국 또한 가톨릭대학교 구성원 중 하나로서 학교 발전의 긍정적인 방향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